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13강 사물 인터넷 사례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호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어, 손님들과 그 다음에 직원들이 관리를 갖다 통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투숙객들에게 많은 편의사항을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호텔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터넷,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제 투숙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것들로 어떠한 특정한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박차를 가해서 이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니즈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죠. 그죠? 수익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숙할 수 있는 승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좀 더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호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스마트 호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림에 한 남자가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것이 보이죠. 노트북이니까. 보통 요즘에는 저도 이제 해외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방에서 이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숙박을 할 일이 있으면은 보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투숙객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은 유선 인터넷에 보통 한정이 되어 있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숙객들이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고객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신 기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그런 원활한 연결을 지원하는 초고속 와이파이 접속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헬드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랩탑을 들고서는 숙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 환경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예, 호텔에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 설명할 솔루션은 시스코사에서,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인데, 호텔 앤 리조트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 CMX라고 얘기를 하는 어, 이 어떤 서비스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모빌리티화를 시켜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광대역으로 와이파이 신호를 뿌려서 그 신호를 잡아서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강력한 보안 기능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쓰고 있는 고객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들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식으로 이 솔루션을 갖다가 처음에 만들게 되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으며,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라든지 수익 구조들을 갖다가 또 다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처음에 나오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서는 처음에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예약을 많이 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럼 예약 어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호텔스닷컴이나 아고다라든지 익스피디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공사나 투어 관련되어 있는 앱들을 이용을 해서 분명히 예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약까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자체적으로 이 내가 숙박하고자 하는 호텔의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다운로드를 호텔 그 문 앞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앱을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그 앱에서 굳이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깔려 있는 앱은 이 내부에 있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서 바로 체크인이 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굳이 데스크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프런트에서 사람을 뭐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할 필요가 없이 어, 스마트폰을 들자마자 바로 체크인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모바일 체크인, 체크아웃,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하이 샤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뭐 수화물 내가 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을 통해서 이 호텔 안에 있는 편의 시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서는 객실 열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카드키를 받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카드키를 놓고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깜빡 잊고 문을 잠근다든지 그럴 때는 보통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NFC라든지 아니면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해서 내가 카드키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앱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태블릿에 뭐 랜돌프 호텔 앤 리조트라고 나와 있는데 앱을 설치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럼 앱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규 고객 할 때 다운로드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강제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요즘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호텔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를 해서 고객을 갖다가 단골로 자주 사용하고 앞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모바일 경험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객실 타입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을 예약을 했는데 나는 넌 스모킹 룸을 갖다 원하고 위층에는 특별하게 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위층에 이제 투숙객들이 좀 많이 범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많이 뛰어가지고 좀 층간 소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디 남쪽이나 동쪽을 꼭 보고서는 어, 숙박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방을 고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여기에 있는 호텔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컨시어지나 아니면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에게 연락이 돼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뭐 직원을 찾아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중간적인 절차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도 또 그림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었던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로비바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 밴드가 있는 아니면 DJ가 있는 로비바에서 뭐 즐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답장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시어지라고 얘기하는 불만이라든지 어떤 손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요구사항을 즉각 처리를 해주는 그런 데스크가 있죠. 컨시어지라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스파를 갖다 전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스파를 예약한다든지 아니면은 객실 내 비품들 같은 것들이 좀 없으니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그 나라 말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번역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서 내가 한글로 쓰면은 간단하게 그 나라 언어나 아니면 영어로 바꿔줘가지고 컨시어지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문제가 어떤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예약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숙박하고 있는 기간에 특정한 날짜에 이곳에 가서 뭐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레저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약을 할 때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컨펌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내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헬스클럽 짐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컨퍼런스 룸을 갖다 급하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몇몇 몇 명 정도가 들어오고 뭐 음식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특이사항들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앱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바로, 예, 접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컨펌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예약을 할 때 해외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끼리 미팅을 하게 되면은 뭐 베지테리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슬림 쪽, 그죠? 그쪽에 있는 어떤 종교적으로 약간 특정한 음식을 못 먹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식을 갖다가 미리 앱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예, 버튼만 눌러서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훌루라고 얘기하는 메뉴가 보이고 넷플릭스라고 얘기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보통 이제 숙박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유료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태블릿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숙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앱이랑 이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솔루션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TV 자체도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계정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뭐 기존에는 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료 채널이나 방송 채널 이외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만 볼 수가 있었고,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고객한테 약간 강요하는 식으로 그렇게 서비스들을 좀 했었죠. 근데 이제는 약간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한테 넷플릭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내가 내 계정을 가지고 내가 있는 방에서 스마트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앱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개인 신용정보 동의, 뭐 개인 정보 동의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마케팅 활용에 동의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선택사항이다, 뭐 정보통신법에 뭐뭐뭐가 있다, 아주 조약사항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누르자마자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쇼핑이나 이런 앱들을 쓴다든지 가만히 보시면은 새로 가입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 플러스 같은 어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런던풀 리조트 앤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이 앱을 쓰면서 개인 정보를 갖다가 활용을 동의를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개인 정보들이 이쪽 서버하고 임시적으로 연결이 돼서 로그인이 되고, 이것들을 연계시켜서 모든 네트워크들을,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호텔 주변의 산책로나 호텔 주변의 시설 같은 것들 검색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컨퍼런스룸 그랜드 볼륨을 뭐 예약을 했다. 근데 내가 지금 숙박하고 있는 방에서 어디 몇 층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앱을 보고서는, 예,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로비 같은 곳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니면 컨시어지한테 전화를 해서 단순하지만 물어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 때문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내가 이 호텔에 있는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단순하게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곳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MGM 호텔 앤 리조트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MGM 그랜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라스베가스가 좀 많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리조트하고 호텔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솔루션들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앱이 깔려 있는 자체적인 앱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갈 때 광대역 와이파이에 시그널이 잡힙니다. 그럼 잡히게 되면은 이것들을 보면서 뭐를 하죠? 예, 지금 가장 임박해 있는 공연에 표를 갖다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칵테일이라든지 뭐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사용객들을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니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 있는 부티크에서 어떤 제품을 사시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 계정까지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곳에 있는 쇼핑 정보까지 가지고 와서 어떤 뭐 플래티넘 서비스를 갖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를 받고 제품을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만히 보시면은 스태핑 얼라트라고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지금 Y축에는 Number of Client, 그 다음에 아래쪽은 High Traffic Hotel Sec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호텔 경영자나 관리자나 직원들이 좀 더 이러한 툴들을 대시보드 형식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어떤 얘기냐면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고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 정도의 인원이 있고 레스토랑에는 이 정도, 그 다음에 기프트샵은 이만큼, 컨퍼런스 홀은 이만큼, 호텔 스파에는 이만큼인데 로비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보다 활동 내역을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와이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는 액세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액세스 포인트라고 정확한 명칭이 있지만 우리는 흔히 IP 공유기 같은 것들을 많이 집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런 IP 공유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시설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어, 공유기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서로 로밍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어떤 얘기냐면은 와이파이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몇백 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거리를 서로 좁혀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달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호텔 안에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주게 되면은 걸어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는 장소를 이동하게 됐을 때 그 이동 장소까지 가면서 와이파이 시그널이 끊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실시간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오고 혹시라도 잠시 끊겼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시 내가 이동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그 신호의 세기가 가장 강한 파워 시그널이 강한 쪽에 또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이용 패턴과 경로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인력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화면이 고객, 투숙객들의 화면이 아니라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처럼 지금 현재 대시보드를 보고 있다가 로비에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지금 줄 서서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전화로 알려주든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예전엔 몰랐었는데 이 지금 와이파이 센싱을 해가지고 이 앱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알고 나면은 광대역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지금 현재 가능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alert, guest assistant required at front desk라고 뜨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일손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acknowledgement를 눌러서 해당 직원이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밀려 있는 손님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이 샤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하이 제이크라고 나와 있죠.
이건 스페셜 오퍼하고 지금 어떤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그림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스파라든지 스파 가까이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라운지바 가까이에서 내가 지나갈 때 자동으로 프로모션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호텔 안에 있는 어떤 스파가 있는데 여기서는 25% 디스카운트 쿠폰을 갖다가 제공을 한다. 그죠? 그래서 모든 로얄 게스트에게 오늘까지 25% 디스카운트 할인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해주게 되면은 오늘 좀 약간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스파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마사지 같은 것들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굳이 호텔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찾을 필요가 없이 일단 호텔에서 받겠죠.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25% 할인을 받고 마사지나 스파를 받고 나면은 고객 만족이 좀 더 좋아졌다. 그러면은 숙박하고 있는 기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방문하는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 드링크, 무료 음료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겠다, 로비바에서.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한번 무료 음료를 갖다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호텔 바에서 좀 쭉 돌아보고 여기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다른 투숙객들하고 또 얘기 나누는 것도 편하다. 그리고 안락하다라고 느낌이 받게 되면은 숙박하는 동안에 또 여기를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치 기반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위치나 선호도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모션 안내나 특별 상품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크, 뭐 베이커리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컨비니언트 스토어 같은 것들도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예, 잠재되어 있던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마케팅의 기회를 확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호텔에 좀 더 머무르도록 하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를 써봤다는 면은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이 지역을 방문을 할 때 이 호텔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회가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한 수익 구조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컨퍼런싱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 간 회의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도출된 데이터나 아니면 현재 실시간 데이터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고 부서 간 회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랜돌프 호텔의 뭐 히스토리컬 애널리틱이다. 로비와 레스토랑, 기프트샵, 그 다음에 컨퍼런스 홀, 호텔 스파, 피트니스 센터, 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텔 스파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이 된다는 이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을 위치 기반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 뭐 분석 이외에도 이제 어떤 이력 데이터라든지 기존에 이 사람이 숙박을 하면서 어떻게 다니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분석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호텔의 이제 브랜드나 어떤 시설을 갖다가 좀 더 확충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아니면은 호텔 바를 갖다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레스토랑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데 레스토랑이 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 있는 레스토랑을 좀 더 단순하게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만 있었던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어, 오리엔탈 레스토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식이나 일식이나 한식 같은 것들을 좀 퓨전으로 만드는 레스토랑도 조금 좀 충원 좀 더 확충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좀 오가닉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 웰빙 바람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을 갖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들을 조금 더 메뉴나 아니면 레스토랑의 수를 갖다 좀 더 늘려주게 되면은 좀 더 수익률을 갖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관리진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객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주로 자주 찾는 공간이 어디인지 같은 것들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호텔 앱을 갖다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호텔 앱을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편리하다는 것을 갖다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유저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유도가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기업은 좀 더 이윤을 예, 확대할 수가 있고, 새로운 수익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맨 마지막에 보시는 이 그림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체크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로비를 들리지 않아도 내가 체크아웃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번호 몇 번이 뭐 지금 현재 체크아웃이 됐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See you again, soon, 또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밖에 나와서 차를 찾아가지고 바로 떠나버리면 끝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들이 단순하게 비용 발생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향상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스마트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는 솔루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물 인터넷 사례 분석 세 번째 시간 스마트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강의 내용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